안녕하십니까, 서아비TV 김기주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것이 궁금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다뤘던 주제도 있긴 한데요, 이전 주제에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같이 다른 내용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요양병원은 부정적으로 인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분들은 죽으러 가는 것, 보호자분들에게는 돈 많이 드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환자들이 치료받고 대구로 가시는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 입원하신 분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 수준의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시면서 요양병원이 치료받고 대구로 퇴원할 수 있는 곳, 내지는 정말 힘드신 환자분들 치료하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대란 사태에서 중증 노인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것이 마땅치 않으나 요양병 역할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도 이상의 의료 조치를 단기간 요하는 환자분이나 중단기간 치료하고 나서 대구로 퇴원하실 수 있는 환자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꼭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는? 이란 내용인데요, 먼저 입원 입소 대상이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치매 여부, 주거 환경, 수발 가능 여부에 따라서 입소 여부가 결정이 되는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가능한 환자라면 담당 주치의 판단 하에 입원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법적 근거인데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 병원이고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인력이 상주하여 치료하는 곳으로서, 요양원은 그와 다르게 의사는 없어도 되지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 보조 인력이 한 분 이상 계셔야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시설 규모를 놓고 보자고 하면, 요양병원은 30분 이상의 환자분들이 입원해야 하는 병실이 필요하며 통상적으로는 150병상 이상의 큰 규모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밀한 24시간 돌봄과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소한 생활시설로 10분 이상의 환자분들이 입소하시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우 많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고 구분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병원과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차이 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요양원은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월별 17만 7천원에서 50만 5천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로 환자분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감경을 받는지에 따라서 좀 일부 달라질 수 있고요, 요양병원은 행위 청구 여부, 그리고 산정특례 여부에 따라서 다르나 간병비와 비급여 치료를 제외한 급여 비용은 월별 40만에서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여 소득에 따라 연간 89만에서 1074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 보호자께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환급 신청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병비는 보험도 비급여도 되지 않아서 각 환자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서안비 요양병원 기준 4:1 간병, 즉 간병사 한 분이 환자분 4분을 보는 시스템에서는 월별 100만원가량, 그리고 1:1 간병이라고 해서 환자 한 분을 간병사 한 분이 돌보는 경우에는 월별 350에서 400만원 정도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중증도가 높은 요양병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급여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요양병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중증도가 높으시고 간병 요구가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아마 적용을 우선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간병급여가 적용이 되시면 환자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올해 2025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요, 실제 이게 적용하게 되면은 경기도에 계시는 요양병원 입원을 필요하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소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복지 용구를 같이 제공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직접 제공받는다기보다는 물품을 받는 개념이어서 조금 달라가지고 이번에 제외했습니다.
이 중에서 방문 진료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 장기 등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서비스는 노인 요양 장기 등급의 판정 결과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방문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분들이 댁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아직은 장기 요양 등급이나 장기 등급을 받기 전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식이 아니라 시범사업 형태여서 방문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많지는 않아서 실제로 가능한 데가 어디가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댁이나 시설에서 소변줄이나 콧줄을 교체해야 하거나 여행지를 맞이하거나 수액을 맞이하는 분들이 이런 투여 등 처치가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하루에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식사 도움, 외출 동행, 청결 유지 등을 포함하여 돌봄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욕 설비가 있는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 목욕, 어르신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보호해주는 주야간 보호, 어르신을 월 9일 이내에서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해준 단기 보호 등 제가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을 받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 입원 대상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 같은 경우에 입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병원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중증의 환자분으로 의료적 처치와 간병인 동시에 요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분이라든가 말기암 환자, 아니면은 마약을 요하는 통증이 심하신 암 환자, 항암 치료 부작용이 있는 암 환자, 재활치료를 요하는 뇌졸중 환자, 척수 손상 환자, 파킨슨 환자 등, 그리고 감염성 질환으로 격리를 요하는 환자, 투석을 요하는 신부전 환자, 욕창 환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제정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할지 요양시설에 입소할지 댁으로 가실지 결정하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 통합, 연계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확보되어 2026년경이면 요양병원 입원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그 차이와 선택은 이라는 내용인데요. 재활병원은 재활치료를 요하는 뇌졸중, 골절 등의 질환이 생기고 증상 발생 후 1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입원해서 1에서 6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병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좀 더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발생 시기와 입원 기간이 조금 더 자유로워서 증상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퇴원이 단기간 어려울 중증 환자를 재활치료하는 데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경증의 환자분이 단기간 재활치료를 요할 경우 댁으로 가시고자 하는 환자분은 재활병원 입원이, 그리고 증상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중증 환자분으로 6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